자, 오늘은 대만의 차 문화. 이제 우리가 대만 하면은 중국 우롱차 산지, 우롱차 산지 하나가 이제 대만인데, 이제 중국에서 우롱차가 생산되는 복건성, 광동성, 그리고 대만성. 우리가 이 얘기는 아열대 지방에 속하는 데가 이제 우롱차 산지예요. 그 중에 이제 대만에서 나오는 우롱차. 근데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는 이제 명나라가 망하면서 정성공이라는 명나라 대장군이 본토 수복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도망을 왔다가, 옛날 우리 고려 때 이제 삼별초들 이제 강화도나 이제 제주도로 임시 피신했다가 본토 수복을 위해서 뭐죠? 임시로 주둔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이제 도망을 왔는데, 그때 대만은 네덜란드가 70여 년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성공이 네덜란드인들을 전부 몰아내고 대만을 점령을 하고 본토 수복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게 이제 대만의 근현대사인데, 그러면 이 차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물론 옛날에도 차가 자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차를 먹었겠지만은, 정확한 역사적인 이제 기재상으로 보면은 청나라 때 연횡이라는 사람이 대만 통사, 그러니까 대만의 역사책을 쓰면서 청나라 가경년간, 청나라 가경이면은 1796년부터 1820년 20년이 맞는가? 예. 그때가 이제 청나라 가경년간인데, 가경년간에 가조씨 형제가 무이산에 차 씨를 갖다가 대만 북부에 이제 야산에 차 씨를 뿌렸는데, 발육 상태가 좋고 아주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때부터 대만에 처음으로 차나무가 번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대만 통사에 써 있는 게 가장 빠른 역사적인 기재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정성공에 도망올 때 복건성에 차나무를 갖다가 대만 북부에 심었다라는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 청나라 초기 때 강희 황제 때 대만에 차씨를 보내서 대만에 심게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정확한 이제 역사적인 기재 사항은 연행이 쓴 대만 통사 그 역사책 속에 써 있는 게 가장 이제 빠른 대만의 차나무 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200여 년간 이제 지속이 되는데, 말하다 보면 이제 차 한 잔도 못 드시니까 우선 차부터 먹겠습니다. 이 차를 보시면은 하얀 융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대만은 중엽종, 입이 크고 두꺼우면서
뭐랄까 녹차를 만드는 소엽종이 아니라 우롱차를 만드는 중엽종인데, 그 중엽종 중에 저런 하얀 융털이 나 있다는 건 아주 여린 잎만, 뾰족 올라온 여린 잎만 땄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만 해도 최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최상품은 특등이라 해서 이제 그 대만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그걸 출품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품평을 통해서 1등, 2등을 결정하는데, 요게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심사하는 사람들은 뇌물 먹고 그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1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짓이라 그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제 다른 나라도 또 이제 다 똑같아요. 대만도 이 심사위원들이 이제 북부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농협이라는 그 단위에서 하는데, 그 북부 지역에서 심사할 만한 사람이 딱 몇 사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누구가 심사할 가능성이 많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막 집에 찾아가서 뇌물 공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제 뭐랄까 말들이 많고 그제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런 패단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이제 뭐랄까 이 심사 자료에 집집마다 20근을 출품을 해요. 그러면 심사 단위에서는 이제 저 A, B, C, D로 쫙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할 차만 빼고 그건 봉함을 해요. 봉함을 했다가 이제 1등은 사람 거기에다가 이제 차를 납으로 밀봉을 해 가지고 대만에 차 한 거에 600g이니까 600g씩 딱 담아서 아예 그 납으로 봉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손 댈 수 없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1등을 하면은 가격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대만 우롱차 중에 제일 비싼 게 이 동방미인차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하얀 융털이 나 있는, 그래서 흰백자 털호자예요. 그 다음에 오룡차야. 백호 오룡. 오룡차는 대부분이 대만은 중엽종이라 차입이 크고 두꺼운데, 이런 차들은 아주 여린 잎만 따서 만들기 때문에 차가 뾰족 싹이 나오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하얀 융털을 달고 나오는데, 그런 싹들만 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등은 가장 최고급 차들은 최근에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나온 뭐랄까 이제 통계에 나오는 이제 가격인데, 생차 우리가 차입을 따잖아요. 타면은 우리도 이제 화계나 그런 데서 키로당 뭐 우전은 그제 6만 원, 뭐 세작은 3만 원, 중작은 15,000원, 그런 식으로 생잎을 팔아요. 왜냐면 이 차밭이 이제 큰 사람들은 전부 만들어서 못 팔으니까 생잎 자체를 채여본 이 생잎을 파는데, 똑같이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생잎 값만 한 근에 그때 당시 환율이 한 7, 8대1 되었는데, 한국 돈을 계산해 보니까 840만 원이야. 생잎 값만. 이게 한 근이 600g인데 100g으로 나누니까 140만 원인가? 우리 녹차 한 통 100g에 만들기 전에 차잎만 딴 생잎 값이 140만 원이야. 근데 이 140만 원짜리를 참
참 며칠을 거쳐서 차를 완성해봐. 그 돈이 얼마가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1등을 하고 막 그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머리 그 다음에 나눌 등에서 2등 하면 1등이에요. 그 머리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1등 하면은 조금 뭐랄까 좀 별로 차별이 안 나니까 2등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2등, 3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수백 집에서 이거 출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경쟁을 심으다 보니까 2등을 특등으로 바꾸고 2등을 10명을 두어 가지고 2.1등, 2.2등, 2.3등, 2.4등, 2.10등. 그러니까 2.10등은 옛날로 치면은 그 입상도 못 하는 차인데, 워낙에 경쟁이 심하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애기들 사생대에 나가면 무슨 상 전부 다 상 다 바뀌어.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2등만 올라가도 옛날로 2등 폭이야. 그러니까 2.1등하고 2.10등은 이 뭐라고 차의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그래도 2등이야. 그 다음에 2등, 3등, 2등도 10명, 3등도 10명, 그런 식으로 상을 다 주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차가 2.6등짜리야. 그러니 특등짜리 차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롱차는 대부분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약간 식혀서 한 90도 좌우로 우리가 데리면 그 차가 딱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는 워낙 여린 잎이라 물 온도를 약간 식혀야 돼. 할 말은 많은데 계속 말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차 한 잔도 못 먹고 땡 하고 끝나니까 우선 차부터 먹겠습니다. 차 공부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맛과 향을 음미하는 게 가장 큰 그 공부인데, 쓸데없는 제가 말만 했으면은 진짜 중요한 공부는 못하고, 쓸데없는 그 책에 있는 걸 저도 책 보고 이제 다 하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명나라 때 유행한 공부다법에서는 첫 잔은 맛이 없으니까 차를 깨끗하게 씻어낸다 해서 3달을 하는데, 이런 차들은 첫 잔에 차 사포닌이라든가 발효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첫 잔에 다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른 잎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마른 생명체가 그제 다시 환원되면서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맛들 때문에 첫 잔은 맛이 없다 해서 버리는데, 영양가가 워낙 많은 차라 첫 잔도 먹겠습니다. 그래서 첫 잔은 차잎이 바짝 말라서 물이 스며들 시간을 좀 줘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뜨거운 물 붓고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차가 얼마나 차가 좋았으면은 영국 여왕이 세상에 동양에서 온 미인 같다 해가지고 동방의 미인이라고 이름을 내렸다는 그 유명한 그 동방 미인차인데, 원래 이름은 백호 오룡차.
근데 사람들이 백호오룡은 모르고 이제 다들 이제 동방미인 자담을 이게 찾고 그러는데, 맛과 향을 잘 음미해 보시면은 달달한 꿀향, 복밀향과 복밀 맛, 이게 꿀향이 나는 게 이 차예요. 이게 영국 여왕이 딱 먹어보고는 홍차 중에 달달하니 꿀향도 나고 그러니 동방에서 온 미인이다, 이가 동방미인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데, 이게 참 전설도 많고 사연도 많은 차가 이 동방미인 차예요. 이 차는 이제 다른 우롱차에 비해서 발효도가 60%서 70%, 그러니까 아주 발효를 많이 시킨 차예요. 중발효차. 그래서 중발효차다 보니까 영국 여왕이 보고 홍차로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차 중에 세상에 이렇게 은은하면서 깊은 향이 나고 달달하고, 왜냐하면 홍차가 쓰고 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라파에서는 쓰고 떫은 맛은 없애기다 거다 맞아, 브랜딩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제 뭐라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드셔보셨으면 알지만은 달달하니 매끄럽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우롱차는 원래 쓰고 떫은 맛이 강한 게 우롱차예요. 그러면서 시고 짜고 쓰고 떫은 맛들이 달고 그 오미가 강렬하면서 매끄럽고 부드러운 게 우롱차의 특징인데, 이 차는 말 그대로 은은하면서 이게 미인들처럼 다소고더니 우아 하면서 은은하고, 이게 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먹어보면 알아. 입안에 달달하고 꿀향이 나잖아요. 근데 1920년대 일제 때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본 지배를 많이 받아요. 이제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패했어. 그래가지고 조건이 요동반도 만주하고 대만하고 팽오도라고 대만 옆에 있는 섬 팽오 군도를 이제 일본한테 뭐라고 영국 아편 전쟁 져가지고 홍콩을 띄워주잖아요. 영국한테 똑같이 일본도 통치권을 일본한테 넘겨요. 그러면서 대만은 1895년부터 50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1920년대 일본이 대만을 통치할 때 이 대만 북쪽에 성문수고라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주변이 우리나라 대구처럼 푹 꺼진 분지예요.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는 아열대 지방이라 여름에 38.5도 되는 그 날씨가 한 달간을 가는 말 그대로 참 머리 벗어지는 뜨거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대구가 이제 여름에 특별히 덥잖아요. 똑같이 대만도 성문수고가 있는 대만 서북부 지역의 분지 지역에 이 차나무들이 있는데, 워낙 날씨가 덥고 뭐랄까 살기 어려우니까 반일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우리 눈으로 보일 동 말동으로 조그마한 그 뭐랄까 날파리 같은 그런 벌레들이 사람같이 만물의 영장도 막 38.5도에 못 살건데 죽건데 그러는데 가들은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야들이 이 더웠고 텁텁하게 답답한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은 저것도 먹고 살라고 숨어 들어간 곳이 나뭇잎인데, 나뭇잎도 다른 나뭇잎보다 차나무 잎 그늘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서를 하는데 가들 또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뭐 또 이제 먹여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찻싹이 뾰족 나와가지고 아주 여린 잎일 때, 그때 거기다가 침을 받고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차나무는 아이고 이제 그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면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잎이 크고 그래야 차나무가 이제 뭐랄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서 차를 만드는데, 이 벌레들이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야들이 피다가 꽃이 나져 버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 이제 뭐랄까 차를 만들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1년간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놈의 차밭이 전부 꽃이 나져 버리니까 큰일 났다 얘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요즘 남쪽 지방에 대파 가도 많이 생산돼가지고 막 산지에서 직접 갈아버린다고. 이놈의 차나무를 다 버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꽃이 낮은 그 잎을 따서 발효를 어차피 버린 거 조금 더 많이 시켰어. 원래 우롱차는 50% 반발효차인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발효를 시켰어. 한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아주 고급 홍차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우롱차에서는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막 은은하면서 꿀향이 나고 꿀맛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이 쌀 9가마니 하고 차 600g 한 근하고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렸어요. 왜냐? 그 물건이란 게 사람들이 맛있는 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서로 살라다 보니까 물건은 없고, 그러니까 막 쌀 9가마니에 차 한 그릇 바꿀 정도로 1920년대 당시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벌레 먹은 이 차잎을 따서 만든 것이 이제 이 동방미인차 이제 전설이 되었는데, 1970년대 대만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화학비료 쓰면은요 막 차나무들이 무성하게 막 차싹이 5배가 더 올라온대. 그러니까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벌레가 생겨. 벌레가 생기면 이 차벌레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화가 들어왔는데 대만 영화인데 이슬로자 얼음빙자 꽃화자 로빙화라는 나중에 인터넷에 로빙화라는 대만 영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김정은이가 꼬마 때 미호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 영화가 대만에 이제 수출되고, 대만에 2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그래. 근데 이 영화 역시 눈물 나오는 참 감동적인 영화예요. 로빙화가 우리나라에서도 TV 문학관이가 아마 해줬어 옛날에. 근데 거기에 차벌레가 나와요. 차벌레가 나오는데 우리 누에꽃이 있죠? 누에꽃이 전부 차벌레가 커요. 막 그러듯이 누에꽃이들이 우리는 뽕잎에 이렇게 따다 주면 가들 사각 다 가는 거예요. 차도 똑같아요. 이 차벌레들이 그 큰 벌레들이 사각 하면서 이 차잎을 싹 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차농들은
차를 만들 차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농약을 쳐. 근데 농약을 치는 것은 이제 차잎을 만들 때는 농약을 안 쳐요. 그리고 이제 차 다 만들고 난 뒤에 혹은 차 만들기 전에, 아니 차잎이 나오기 전에 이제 농약을 치는데, 이 농약이 차잎에 묻어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차잎에 묻어 있으면 비가 오면은 그 농약이 어디로 들어가?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차나무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농약이 땅 속으로 들어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듣기 좋은 말로 잔류 농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잔류 농약이 몇 프로 이상은 허가를 안 해줘. 그게 농약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법까지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차맛이, 왜냐면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은 막 수확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왕창 버는데, 그 뒤에 땅이 산성화돼서 피폐화되면은 싹이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80년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기농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땅이 이렇게 한번 뭐랄까 이렇게 70년대 전 세계 사람들 대만 우롱차 하면 그냥 동정 우롱 오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는 게 동정 우롱이라는 유명한 차인데, 지금도 맛이 안 나와요.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맛이 안 나와. 그런데 이 대만 북부 지역은 무슨 배단이 있냐? 농약.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벌레를 뭐라고 하냐면 적을 소자. 이게 생긴 것이 약간 녹색이요. 그래서 푸를 녹자. 그 다음에 매미과예요. 과가 매미과예요. 근데 쬐까 바늘기 3분의 1만은 쬐까는 매미과야. 그래서 소, 녹엽, 푸른 잎사귀처럼 녹엽, 매미선, 소, 녹엽, 선충이라는데, 이 소, 녹엽, 선충 이런 벌레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녹엽 선충이 갈고 먹어서 이렇게 차잎이 꼬실라져야 특급 이 백호우롱을 만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녹엽 선충들이 안 오잖아. 다 농약으로. 우리나라 메뚜기 논에 메뚜기 죽고 우렁 없어지고 미꾸라지 없어지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녹엽 선충들이 없으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 연구실에서 녹엽 선충을 배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 차잎 좀 갉아 먹으라고 차밭에다 뿌려줘. 세상에 이렇게까지 변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대만 서북 지역에 이 동방미 만드는 차 그 농장을 가보니까, 이 차나무는 직근성이라 뿌리를 깊게 지 키에 3배를 받고 크는 식물이 차나무인데, 사람들이 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니까 야들이 뿌리를 깊게 박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 뿌리가 깊이 있으면 이 거름 준 걸로 못 얻어 먹잖아. 그렇게 야들이 밑으로 안 가고 옆으로 퍼져. 인간들이 준 거름 빨리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만약에 한 달씩 비가 안 와버렸다 하면 차나무가 다 말로 죽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박아야 그 이제 뭐랄까 비가 안 와도 그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수분을 섭취해서 이제 안 말라 죽는데, 이 뿌리들이 옆으로 퍼지니까 이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제 이 뭐랄까 이제 뭐지 두럭 차 이렇게 심은 두럭과 두럭 사이에 삽으로 30에서 한 50cm 정도로 깊게 파버려. 그러면 차나무들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다가 이거 낭떠러지네.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까지 지금 이 뭐랄까 그 이제 차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1970년대에 찬란했던 동방미인의 그 좋은 차 맛을 제가 1980년에 대만에 딱 갔는데, 저도 아무튼 동방미인 차가 유명하다 해서, 야, 그 뭐랄까 이제 대만은 한 양이면 37.5g이에요. 이게 소량도 팔어. 가들은 뭐 수박도 뭐 몇 g씩 잘라서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말 그대로 최고의 이 동방미인차 좀 먹어보자. 근데 이미 그 사람들도 돈 버는데 뭐랄까 이제 급급해 가지고 가장 좋은 싹을 따서 차를 만들면은 생산량이 극소량이야. 근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은 그래봐야 많은 돈을 못 만져. 그러니까 이 잎을 조금 더 키워서 그 세 번째 나온 싹까지 다 따버려. 다 따면은 매출이 몇 배가 늘어나. 왜냐, 차는 무게로 팔거든. 뾰족 나온 데다가 싹 하나 딱 달고 나오고, 그것도 이게 그 이제 크다가 이렇게 뭐랄까 꼬실라져 가지고 필똥말똥 그런 차, 그것만 따서 만들어 봐야 아무리 비싸도 돈 버는 게 쉬운 차 아니야. 그런 게 잎사고 하나 더 키워서 야들이 훨씬 더 커지면은 무게가 몇 배로 나가. 그래서 좋은 백호우롱차를 먹어볼 수가, 아예 차농들이 만들질 않아. 만들질 않은데 어디 가서 먹어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에 그 전설적인 그 백호우롱차는 저도 이제 못 먹어봤는데, 지금은 이 서북지역 성문 수고 있는 묘율이라든가 뭐 이제 도원이라든가 그쪽 지역이 아니라 자 반대쪽, 그러니까 대만이 타이베이시,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처럼 수도인데 타이베이시 해가지고 딱 한가운데 인구가 250만 밖에 안 돼. 그리고 강 넘어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거 한강, 이 남쪽은 전부 대북현이야. 그래서 한 가운데만 특별히 쉬고 그 외에는 전부 경기도로 싹 지방 지방 자체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북현 일대를 그럴 문자 몇산자 문산지구라고 그래요. 문산지구인데 그 문산지구의 모든 차입을 가지고 이 백호오룡차를 모방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 백호오룡차는 차나무 종자가 청심 마오라는 차잎이 조금 잎도 두껍고, 그런데 다른 차나무에 비해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라 이 좋은 동방미인을 만드는데, 다른 데는 청심 오룡종이라고 해가지고 포종청차 만드는데 그 유명한 것이 이 문산 지역의 차나무 종자들이에요. 그 청심 오룡종에 약간 여리고 부드러운 잎들 따가지고 이제 모방해서 동방미인 차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차입을 다 먹어보고 차 찌꺼기 엽제를 딱 보시고 잎사구가 녹엽선충의 벌레를 먹은 거냐 안 먹은 거냐, 그렇다고 그것까지는 조작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 벌레들이 먹은 소 녹엽선충이 먹은 차가 오리지널 동방미인 차야. 왜냐면 이게 차가 유명하면은 까지 아무튼 뭐 처음 시작부터 모방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차의 역사가 모방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홍차도 무이산 동목관 일대에서 만든 홍차 발원지, 거기에서 만드는 홍차를 말 그대로 홍차의 그 원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명나라 말기 때에도 동목관이 아닌 다른 무이산 혹은 저쪽 강서성, 그런 다른 성에서 무이산의 그 여린 잎을 가지고 만든 그런 그 이제 홍차처럼 모양만 비슷하게 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장작대에서 연기, 소나무 연기만 흡착을 시켜서 비슷하게 맛과 향만 그 뭐랄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모방품 정산 소정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제 1911년에 청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그래도 차 문화를 가장, 중국 차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발전해 왔던 데가 대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국 본토는 청나라 말기 때부터 시작해서 1912년에 중화민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20년대에 중화인민공화국, 그 공산당이 모택동의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몇십 년을 싸워요. 그런 상황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막 위태위태하고 그러는데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다가 1949년에 모택동의가 장개석이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옛날 전통 속에 파묻혀서 뭐랄까 일은 않고 옛날 것만 좋아하고 그런 뭐랄까 뭐 고리타분한 전통 문화는 싹 없애야 된다 해서 1966년도에 문화 대혁명이라고 10년간 전통 말살 운동까지 하다 보니까 차 문화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참 200여 년 동안 꾸준히 차 문화가 발전했고, 거기에 특히 일조를 한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말차와 전다라고 해가지고 입차, 우리 우전, 세작, 중작처럼 그런 차를 위주로 생산하는데, 그래서 홍차니 보이차니 그런 건 전부 다 수입을 해서 갖다 먹는데, 차 먹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오로지 주지장창 365일 녹차만 먹다 보면은 질린 게 뭐 이제 우롱차도 좀 먹고 싶고 다른 차도 먹고 싶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차들을 수입하면 수입 원가가 비싸지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890년대 말에 인도
그 뭐랄까 그 아쌈 지역에 가서 아쌈종 차나무 종자를 갖다가 대만 북부에다 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홍차를 만들어. 홍차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수입을 해가.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문산 지역에 포종청차를 수입해 갔는데 포종청차가 10% 발효차예요. 거의 녹차하고 같아요. 발효도가 뭐죠, 녹차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포종청차를 먹어보니까 녹차 잘못 만들어 먹으면 속 쓰리고 배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포종청차는 발효차거든. 약간 뭐야 약 발효시켜서 그러지만은 10% 발효시키니까 맑은 난향에다가 맛이 막 달달하면서 매끌매끌하고 근데 그저 부드럽고, 그런데다가 막 향도 막 난향처럼 확 비지. 녹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녹차는 물온도 많이 식혀야지만 포종청차는 한 90도 정도 따끈한 물로 이제 뭐랄까 이제 차를 데리니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녹차가 안 팔리고 포종청차만 막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이고 얘 큰일 났다, 이거 녹차 뭐랄까 차농도에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녹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아쌈에 가서 홍차나무를 갖다가 대만 북부에다 심어가지고 홍차를 만들어서 자기들 이제 그 뭐랄까 나라를 수입해요. 그러면서 녹차 장려 정책을 쓰고, 그리고 녹차가 아니라 우롱차, 거기에다가 차나무를 종자를 개량하는 공장을, 개량장이야. 그 다엽 개량장인데, 그걸 타이베이시 뭐라고 거기에 총본부를 세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읍면 단위까지 피라미드로 조직이 전부 돼 있어 가지고, 그 우리 말하면 저쪽 전라북도 진안군 뭐 마령면 하면은 마령면 차엽 개량장 지부 해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 뭐지 차나무를 무슨 종 해가지고 또 접붙여 가지고 새로 신품종 만들고, 전 국토가 신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 신품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1981년도에 그 금혼종이라는 신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혼종이라는 차나무는 이제까지 청심오룡종은 중국 복건성 안개연의 철관음 만드는 종자가 청심오룡종이에요. 그 오룡종을 1866년에 존 도드라는 그 영국 상인이 그 안개지방에 가서 청심오룡종으로 갖다가 대나무를 이거 대만에다 뭐랄까 그 번식시켜 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대만 북부에 주 차나무 종자가 됐는데, 이 이 금원이라는 이 차나무를 개량을 해 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우리 녹차도 아주 뭐랄까 제달을 자르면은요 우유 향이 나요. 우유 그 전맛 비슷한 그 향이 나오는 게 이 녹차거든. 근데 이 금원종이 맑은 난향에 우유 향이 나와. 아니 먹으면은 입안에 우유 먹은 것처럼 은은하게
그제 그 유향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 차를 먹으면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담 없이 차나무 개량을 하는데 또 1999년도에는 대차 18호라고 해가지고 신품종을 만드는데 그게 대만 사람들 어느 정도 연구를 하냐면 버마의 대엽종 야생 차나무 갖다가 차나무 꺾어지가 되거든요. 갖다가 대만의 야생 차나무를 아버지로 오고 버마의 야생 차잎을 갖다가 어머니로 해서 접을 붙여 가지고 50년 동안 계속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나무를 만들었는데 이제 신품종 대차 18호라고 하고 3년 후에 2003년도에 다엽 개량창 10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름을 붉을홍자, 오곡자,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어. 중국 사람이 붉은색 좋아하고 옥은 한나라 때부터 내 생명을 나를 보호해주는 그거라 해가지고 참 말 그대로 신처럼 모시는 게 옥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옥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뭐랄까 신라 때부터 금덩어리, 금관 하면은 거기다 이제 옥 구슬도 있고 그 있는데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옥 오면은 가장 보호 장신구는 최고로 치는 게 옥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제일 좋아했다는 운남성에 나오는 파란 옥, 비취.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뭐라고 서태후가 제일로 좋아했다는 것도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붉은 옥같이 좋은 차나무다 해서 이름을 홍옥종이라고 지었는데 그 홍옥종을 대만 남부 쪽에 보급을 해서 우리 보면은 진안에서도 자꾸 진안만 산 꼴짝이 들어가 가지고 어디 뭐 그저 한 몇 킬로에 인가 하나씩 그냥 완전히 산골도 그런 산골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 홍옥종을 그저 심어 가지고 차잎을 따서 그저 홍차를 만드는데 뾰족 나온 일창에다가 잎사귀 2개, 그게 잎사구가 2개가 거의 나란하게 될 때 서로 대칭이 된다. 대구화라고 하는데 대칭이 될 때 딱 이 싹 3개만 딱 따서 만들어요. 가지고 이 막 거기가 그 어지라는 고기어자 못지자 어지라는 아주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숲을 삼자 숲을림자 삼림다창이라는 그 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옆 선생이라고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노인 양반이 차를 만드는데 그 사람 상표가 잎사구 딱 3개야. 이걸 왜냐면 그 사람이 그제 차잎을 딸 때요 손이 하나만 더 밑에 내려가면 잎이 새 잎보다 이 밑에 있는 것이 더 커요. 무게가 더 많이 나가. 그러니까 자꾸 이거 1창 2엽을 따서 만들려는데 돈 조금 더 벌려고 밑으로 오서 손이 내려가서 꼭 3엽을 딴다고. 그래가지고 대만 근데 3엽만 따도 아주 고급차예요. 근데 조금 더 돈 벌려면 하는데 잎새 아주 큰 4엽가 했다. 지금은 전부 1창 4엽이에요. 그지 80년대만 해도 1창 3엽을 많이 따는데 지금은 3엽이 어디 없어. 잎사구도 막 큰 4엽까지 따버려. 그러니까 대만 우롱차 맛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 모토로 1창 2엽만 따서 만든다 해가지고 1창 2엽만 따서 책에 나온 그대로 말 그대로 교본대로
유전은 어떻게 시키고 그저 유념은 어떻게 오고 뭐저 그런 시간이며 습도니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그 세계 홍차 품평에다 출품을 했어. 그래서 세계 홍차 품평에서 1등을. 이게 대만의 이름도 없는 노인 양반이 홍옥종으로 전 세계 홍차를 그냥 1915년에 김은홍차가 금상을 타면서부터 세계 3대 홍차가 되는데 1911년도에 대만의 엽선생이 그제 홍옥종을 가지고 세계 홍차 품평대회에서 금상을 탔어요. 이 차나무 종자 계량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제 저쪽 저 보성 쪽에 가면 박사들 몇 명이 우리 그 추운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차나무로 종자를 개량한다고 해가지고 뭐 메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 갖다 쉽지를 않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옛날 있던 그대로 그냥 그거 갖다 오고 그때 차나무 또 만들어 치우면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차씨 받아 차씨 뿌려가지고 해버리는데 대만처럼 그런 신품종이 나오면 그런 농민들이 적극 지지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런 차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제 대만 근현대에 오면서 차나무가 전래된 건 한 200여 년 되지만은 그동안에 큰 발전을 못 하다가 영국 상인,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업, 산업이 돈 오고 연결이 안 되면 발전이 없어. 근데 영국의 무역상 존 도드라는 사람이 복건성에 가서 이미 복건성 안개 철가는 비싸니까 그 차나무 종자를 갖다가 대만 북부에다 이제 심었어. 그러니까 원래 가조씨가 가경연간 청나라 초기 때 이미 대만 북부에다가 차나무를 심었는데 존 도드가 안개 철관을 만드는 청심오룡종을 가지고 대만 북부에다 차나무를 번식시키는데 차들이 성장도 아주 빨리 자라고 차맛도 좋으니까 차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협동조합 그런 걸 설립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대만 그 타이베이 북쪽 그 일대가 옛날부터 쌀 도정 공장 그리고 쌀 저장 창고로 유명한 대도정이라는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우리 시골 부자들이 정미소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이 도시가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이야. 거기에다가 존 도드가 차나무를 심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이 도정을 오고 그 창고에다 쌀 보관했다가 해봐야 돈 몇 푼 못 버는데 차나무를 차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서 팔면 너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이다. 그리고는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줘. 아니 장기 저리로 대출까지 해도 누가 안 심어. 그래가지고 몇 년 사이에 이 일대가 그 도정 공장하고 쌀 저장 창고는 싹 없어지고 전부 차 공장하고 차밭이 만들어지고 막 새로 도시가 커지니까 막 건물이 들어서고 막 하는데 대만 북부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이 대만 타이베이시 북쪽의 대도정 일대가 국제 무역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 이 작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존 도드라는 사람은 비록 상인이지만은 대만 그 타이페이 북쪽에 세계적 무역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후에 1869년에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역시 그 뭐랄까, 아무리 잘 만들면 잘 팔아먹여야 돼. 그러니까 영국 상인이 얼마나 그 뭐랄까, 그것이 기술이 좋겠어. 그래가지고 12,860kg, 그러니까 12톤을 대만의 우롱차를 미국에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동안에 뭐 홍차나 뭐 일본 녹차나 그런 거 먹다가 대만 포종청차, 일본에서 녹차 안 먹고 포종청차들은 다 먹었다 했잖아. 그게 이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해가지고, 그때 존 도드가 포모사가 그제 이 뭐랄까, 보배스러운 섬이라는 뜻이에요. 포모사 티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 가지고 미국 쓰는 대대적인 이제 환영을 받자, 그게 그 뭐랄까, 뭐 판매망의 결정이 있는데 생산만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주민들이 그 주민들한테 그 저 돈을 그 뭐랄까 대출을 해주고 해가지고 대만 일대에 새로운 차 산지가 되어버린 거야. 그게 대만 근현대 차 문화의 가장 큰 그 계기가 됐는데, 근데 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만들어 봐서 알지만, 이게 아무나 뭐랄까 이제 실로또들 데려다가 차 만들어 봐야 차 다 버려버려. 그러면 좋은 차를 만들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차 만드는 기능공들이 숭령공해야 돼. 근데 대만 북부에 뭐 차를 만들어 봤어야 숭령공이 어디 가서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건성 안개현에 가서 차 만드는 숭령공을 데려다가 대만 북부에서 차를 만들어. 그러면 안개현은 뭐랄까, 내륙적이에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살아야 수영도 잘하고 배도 타보고 그러는데, 내륙에 있으면 바다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문 항구에 딱 샤머이라고요. 지금 하문 항구에 딱 도착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그 쾌속정이 있고 뭐 이제 막 큰 배가 있는가, 똑딱성들, 그 저기 배 뭐 물고기 잡는 그 저 똑딱성들, 그런 걸 타고 그 험난한 대만 해협을 이렇게 거쳐서 대만을 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겁먹고 막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문에 딱 도착해서 마조묘라고 해가지고, 이 하늘에 계시는 여신, 그지, 마조를 그 성녀 그 여신인데, 이 여신한테 우리가 통통배를 타고 대만까지 무사히 잘 가게 해 줍시다고 거기서 제를 지내. 그게 차로서 제사 지낼 교. 그래서 천지신명한테 그 제사 올리는 그 의식을 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 산업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마조 성모상한테 지내서 그제 다교 마조라는 신종화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복건성 사람들이 대만에 봄에 와서 반년 이상을 차를 만들고 겨울에서야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만에서 눌러 앉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년에 10,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차 전문 종사자들이 매년 복건성 안개현에서
대만 북부 대도전까지 그런 긴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대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참 하문항구에서 마조상한테 그 제사 지내던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어떤 마조상에 대한 그저 뭐지 그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대만에다가 마조의 그 뭐랄까 이제 하문항구에 있는 마조절의 마조상을 그대로 금치를 해서 대만 북부 그 대도정 거기에다가 그저 모셔놓고 음력 9월 22일이 유구선생 다성 유구선생의 이제 생일날인데, 그 생일날 옛날 하문항구에서 참 마조상 여상 그 여신한테 그 제사 지내던 그런 전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도 매년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워낙 여린 잎이라 아미노산이 많을 뿐더러 차를 20번을 데려도 차 맛이 끝까지 꾸준히 가요. 근데 이 동방민 만드는 그 농장을 갔었는데 참 말 그대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자면은 품평에서 비록 이렇게 뭐지 야로가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그 특등하기는 힘들어도 두 1등, 두 2등, 두 3등만 해도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뭐랄까 심사위원들한테 그저 좋은 맛과 향을 그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평가받을 거 해서 그 이제 차입을 따서 위조, 그러니까 그 강발효라고 하거든요. 수분 제거를 수분 발산시키는데 햇볕에다 발산시켜서 그 뭐랄까 일광 위조를 시켜요, 햇볕에다가. 근데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는 차가 타버려. 이게 수분만 발산시켜야 하는데 너무 뜨거우면 타니까 오전 10시 이전 그 약한 햇볕 아니면 오후 4시 넘어서 어느 정도 햇볕이 강렬한 그 기운이 싹 없어지고 이제 저녁도 되면 좀 햇볕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대충 보고 이제 그 하는 게 아니라 이 땅바닥 온도계로 온도를 다 재요. 그 정도는 돼야 프로인데, 사람들, 그거 뭐 몇십 년 했으면 온도가 안 재봐도 그런다. 사람이 이게, 뭐랄까, 조그마한 실수가 차를 망칠 수가 있거든. 그냥 지열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차입을 이렇게 일광 위조시킨다고 이렇게 늘어놨다가 차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25도 되는가 안 되는가 지열을 다, 온도계를 다 재보고, 그러고 난 뒤에 차입을 말려요. 그 뒤에 제조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동방미인 안 나와요? 나와요. 예. 가서 쭉 한번 이제 읽어보셔요. 근데 이 차라는 게요,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차가 좋고 나쁜 그 이제 맛과 향이 나오는데, 이 우롱차는 대충 만들어서는 절대 좋은 우롱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햇볕에 이렇게 유조를 시킨 뒤에 실내에 들어와서 차잎을 한 10cm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쫙 대나무 채발에 깔아가지고 실내에서 시들림 시켜요. 실내 유조를 시키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은 편한데, 가만 놔두면은 야들이 맨 위에는 수분이 많이 없어지고 그 안에는 수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 차가 그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이상한 맛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골고루 뒤섞어 주는데, 그냥 뒤섞어 주면은 아무 소용없고, 이 그저 차가 얼마나 민감하고 이 차 만드는 기술이 얼마만큼 그저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뭐랄까 저 기술이냐면은, 잎사구로 보면은요 맥이 있어요. 옆면이 있고 잎사구 면이 있고 한가운데 주맥이 있고 옆에 좌우로 그 측맥이 있어요. 근데 한가운데 주맥은 수분이 많아. 그리고 이 좌우 측맥에도 수분이 많이 있는데 옆면은 빨리 수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잎사구 하나로 봤을 때 한가운데 주맥과 이 옆맥들이 수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게 제대로 이게 발산이 안 되면은 우롱차를 만들었을 때 차가 그저 뭐랄까 막 걸쭉해지고 맛과 향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수분을 옆면으로 이렇게 다 뭐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뒤섞어 준다 해서 교반이라고 하는데, 교반을 할 때 너무 약하게 하면은 수분들이 제대로 옆면으로 발산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차맛이 버리고, 너무 또 세게 해버리면은 뭐라고 하지, 잎사구 표면에 상처가 나버리면은 거기에서 차잎이 가지고 내한 물질이 밖으로 배어 나오면서 삼투압 작용이, 원래 이제 이 반투막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분이 많은 데서 수분이 적은 데로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 이 수분이 말라지는 거야. 근데 너무 세게 비벼 가지고 그 표피가 상하면은 서로 왔다 갔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라든가 그런 것들, 이 질소나 산소가 차 입 안에 들어있는 이 영양분들하고 서로 삼투압 작용하면서 이미 거기서 발효가 되면서 차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한 힘으로, 너무 약하게 하면은 적수가 되어 가지고 차 맛이 쓰고 떨고, 너무 또 세게 비비면은 이 유조를 하는데 유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잘, 여기에 이제 좋은 차 만들고 그 뭐랄까 싸구려 차 만드는 그 뭐랄까 기술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